자, 저번 시간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항등식이 뭔지, 방정식이 뭔지는 너희가 좀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 건우, 항등식이 뭐였지?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의 형태를 등식을 항등식이라 한다 했던 거지. 맞죠? 방정식은 뭐였지? 지훈이. 방정식이 뭐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앵무새야? 보면서 읽는 거야? 미지수 값에 따라 언제는 참이 되고 언제는 거짓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x값에다가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언제는 참, 언제는 거짓 형태가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었다고요. 내가 x에다가 0 넣으면 거짓, 1 넣으면 거짓,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참. 그러니까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다고. 게다가 얘가 참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를 해 또는 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방정식이 나오면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해를 구하는 이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명칭을 했었다고. 잘 구분지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항등식과 방정식은 다릅니다. 항등식은 뭘 대입해도 다 참이야. 항상 참이야. 방정식은 언제는 참, 언제는 거짓. 인정하시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얘기하기로 할 것은 뭐냐? 항등식이다. 근데 그 항등식을 명칭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멘트들이 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의미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이 네 가지 멘트는 다 x에 대한 항등식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개를 먼저 딱 다 진행하시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너희들한테 이쁘게 내림차순 돼 있는 식의 형태로 주어지지가 않아. 그지같이 줘. 그러니까 이 멘트가 나오면 아,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을 전부 다 전개하셔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돼야 돼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인정할 수 있죠? 나중에 계속 나와요 저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야 라고 했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 b, c가 0이다. 개수 비교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수치 대입법은 내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항상 참이기 때문에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넣어봐라. 통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엄청 강조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번 시간에. 너희들 앞쪽에서 다음식을 다음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구하는 거 배웠지? 맞아? 그걸 토대로 검산식을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 예를 들어 내가 fx라는 식을 ax라는 다음식으로 나눴어. 근데 몫이 qx 나왔네? 그리고 나머지가 rx가 나왔다 한다면 얘는 검산식으로서 우리가 식을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fx라는 다음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로 검산식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쓴 검산식은 무슨 관계다?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무슨 관계다? 그걸 강조했는데 대답이 안 나와. 무슨 관계다? 항등식 관계라고 이게. 뭐라고? 무슨 관계라고? 무슨 관계? 이거 항등식이야. 진짜 중요해.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너희가 약간 문제 풀 때 방향성을 잡고 진행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a라고 하는 다항식을 b로 나눴어. 그래서 몫이 q 나왔고 나머지 r 나왔어. 그럼 검산식으로 쓰면 되는데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내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를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2가 나왔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얘를 검산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써준 검산식은 왼쪽 변식과 오른쪽 변식이 항등식 관계를 갖는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들에 대한 접근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내가 문제를 풀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숙제가 어디까지였나? 여기서부터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해. 여기부터 한번 진행해볼게.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을 너희가 진행을 할 때는 미정계수를 결정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를 배웠잖아.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맞아요? 근데 한 문제에서 개수비교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치대입법을 사용하기도 해서 너희가 그 원하는 방법대로 풀면 돼. 오케이? 뭐가 더 편할까? 그 사이즈는 너희가 재봐야 돼. 왼쪽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x-2 곱하기 ax 더하기 3 나왔고 우변이 2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왔대. 일단 난 너희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개수비교법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어떤 걸 개수를 비교하냐? 최고차항 개수요. x제곱 개수는 이 둘 곱했을 때밖에 안 나오거든. 맞아? 다른 경우에서 x제곱 개수가 생기는 경우가 안 생기잖아. 먼저 이걸 먼저 비교를 해주는 거야. x제곱 개수가 얼마야? 2요. 그럼 여기 요거 둘이 곱해준 게 2x제곱 돼야 되니까 a가 2분할을 먼저 얻어냈을 거고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수함을 비교하는 거야. 상수함. 상수함이라고 하는 애는 얘네 상수와 상수가 곱해진 거에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너희가 어떤 식이나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비교를 해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함이야. 오케이? 그럼 상수함은 얘네들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C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를 구하면 끝나죠. 맞아요? B를 구하는 건 물론 너희가 이 정도 식은 X계수 구하고 X계수 구해서 전개한 다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수치대입으로 푸는 게 더 좋아. B는 X에다 얼마 넣고 싶어? 다들 굳었네 갑자기. 지훈이 X에다 뭐 넣고 싶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좌변값과 우변값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 인정해? 근데 보통 내가 x에다가 뭘 넣는다라는 얘기를 하면 0이 되는 값을 골라서 넣어주는 게 제일 편해. 그 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는데 2가 좀 더 편해 보이잖아. 맞아? x에다 2를 넣자. 그럼 좌변값은 0이 돼요. 오른쪽에다 2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4, 2, 8 더하기 2b가 되고 c는 마이너스 6인 거 구해놨고 그럼 b값 구하는 거 수월하게 구할 수 있잖아. 식이 더 더럽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를 2b는 꼴로 고쳐주면 두 개 나온 게 2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구나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얘다. 할만하죠? 그리고 0되는 인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에 대해서는 보통은 수치대입법을 통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오케이? x에다 뭐 넣고 싶어?
번호 뭐 넣고 싶어? 그럼 1을 넣어주면 얘가 0 되고 얘도 0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어준 C 얘가 1, 3, 3C 여기다 1 넣어주면 1, 3, 4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까지 얘기할 수 있고 C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네. 그 다음에 또 뭐 넣고 싶어? 0 되는 게 1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고 0도 있잖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0도 넣어보는 거지 이제.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어주면 얘하고 얘는 0이 될 거야 둘 다. 그럼 여기다 0 넣은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2a만 남겠지 좌변은. 우변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만 남잖아. x에다 0 넣은 거야. 결과적으로 a값 구해보면 2 나오는구나 정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0 되고 얘도 0 되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은 값 계산해보면 b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3 즉 6b가 돼요.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4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4와 4가 없어져서 6b는 6, b는 1이구나까지 구해내주시면서 미정계수들을 구해냈다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건데 선생님 저는 계수비교법이 더 편해요. 전개 싹 전개해서 x제곱계수, x계수 상수항 묶어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 해서 풀어도 풀려? 똑같이 풀려. 그런데 이 방법이 좀 더 쉽게 풀릴 거라고. 인정하시죠? 졸려? 이게 오케이 보이지. 자 그다음 영상 찍고 있는 곳에 감사해. 알았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나왔대. 몫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몫을 qx라고 잡고 식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qx라는 어떤 몫이 나온 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검산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검산식 써주시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qx라는 몫을 가졌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나왔다. 가지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윤이 괜찮아? 좌변식과 우변식은 무슨 관계라고? 항등식. 그럼 요거 인수분해할 수 있어 없어? 그럼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 진행할 수 있고 qx 나와 있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5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야. x에다 뭐 넣고 싶어? 뭐 넣고 싶어? 1이요. 그렇지. 1을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되고 우변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0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0 나오면서 여기다 1 넣어준 1이 돼요. 두 번째는 또 뭐 넣고 싶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고 더하기 3 넣고 오른쪽 요 자리까지가 0 되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9가 되는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a, b 값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구나 볼 수 있다고. a 더하기 b는 얘 더하기 얘는 4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a 마이너스 b 값은 얘 더하기 얘는 2니까 넘겨주면 7 된다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따라서 이 둘을 연립방정식 풀 건데 두 개 더하시면 2a는 4구나 a는 2구나. a가 2라 한다면 b의 값 마이너스 5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네. 여기까지 인정하시겠나요?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0이 아니다. 욕 먹을 뻔했어.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해? 0이다라는 걸 의미해. 0이 아니다는 거야, 방금 봐. 놀리는 거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b라고 하는 다음 식을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로 나눴대. 몫이 무언가 오겠지? qx라고 잡아요. qx로 잡을까? 그냥 할까?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봐봐요. 왼쪽식 몇 차야? 3차지. 내가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으면 얘 몇 차 돼야 돼? 1차지. 맞아? 그러면 1차식이니까 cx 더하기 d야 이렇게 줄 수 있지. 괜찮아? 3차식이잖아. 3차식. 2차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졌다며. 나머지는 안 생겨. 오케이? 그럼 몫이 올 텐데 얘가 2차면 얘가 1차여야 3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1차식을 cx 더하기 d꼴이라 줬다고. a, b 썼으니까. 근데 여기 x 세제곱 계수가 얼마야? 1이요. 1이면 여기 cx하고 x제곱이 곱해진 식이 x 세제곱 돼야 되지. 그럼 c가 얼마가 돼야 돼? c가 1이 돼야겠지. x 세제곱 나오려면 여기 x 계수가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x 제곱. 지윤이 이해가?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 준 거예요. 다음은 상수항을 비교할 건데 여기 상수항이 얼마야? b. 그럼 여기 d에 해당하는 식을 4분의 b로 줄 수 있겠지. 이거 둘이 곱한 게 b 나와야 되니까 4분의 b라고 주자고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수 비교를 좀 더 진행을 해서 우리가 미지수 값을 구할 건데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x 계수를 비교하시면 되죠. x 계수가 7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x 계수라고 하는 건 4 곱하기 x를 계산하면 x 계수가 생길 거야. 두 번째 3x 곱하기 4분의 b를 계산한 둘이 곱해주면 4분의 3b x라는 x 계수가 생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4x와 4분의 3bx를 더해준 것이 7x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지윤이 이해가? 그럼 이 둘을 더해준 게 7x가 나오려면 식으로 써보자. 4x와 4분의 3bx를 더했어. 근데 얘가 7x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몇 x가 돼야 돼? 3x가 돼야 돼. 결과적으로 4분의 3b가 3이랑 같아야 돼. 역수를 곱하면 되지. 얼마씩 곱해줘? 3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요건 약분되면서 b만 남고 오른쪽을 계산해준 건 4가 되는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b가 4인 걸 구했으면 다 끝났어요. a 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b가 4라는 건 여기 상수항이 1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x 제곱 계수를 계산한 게 a이기 때문에 x 제곱 계수가 생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여기 x 제곱과 1이 곱해졌을 때 x 제곱의 계수가 생기고 3x와 x가 곱해지면서 x제곱 계수가 생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계수, x제곱 계수 둘이 더해주면 4x제곱 a는 4가 되네. 다시 이해 가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물론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 거야. 내가 x가 얼마 넣고 또 얼마 넣고 해가지고 둘을 비교해주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개수 비교를 통해서 풀어주는 게 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 이건 너희가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 감이 와. 뭘 사용해야 될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요 문제는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 푸는 방법을 좀 외워두세요. 내가 이거 증명도만 해주긴 할 텐데 좀 이해가 너무 안 간다 싶으면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 얘는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왜? x- 얘가 지금 왼쪽 식이 몇 차야? 3차. 그래서 x-1의 세제곱 a, x-1의 제곱 b, x-1의 c. 그래서 x-1에 대해서 보자면 3차, 2차, 1차, 3수꼴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어떤 다항식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내림차순 정리가 되냐면 왼쪽 식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다 써줘요. 그대로 2, 1, 마이너스 2, 1로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거든. 여기 x대가 얼마 나와요? 얼마나?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진행하는 거야. 그럼 처음 식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해줘야 돼. 너네야 집중 좀 해.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해요.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까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행해요. 안 될 때까지 계속한다 보시면 돼요.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돼요. 그래서 A, B, C, D 값은 이 순서대로 2, 7, 6,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쌤이 증명을 한번 해줄 텐데 이해를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너무 안 간다 싶으면 방법을 외워놔. 알겠어? 자, 볼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지금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너무 좁은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x-1로 나눴지. 맞아? 처음에 처음 단계 조립제법 한 거 이걸 보라고 이걸. 오케이? 그럼 x-로 나눴더니 몫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나왔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나왔어.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나온 거야 지금. 인정합니까? 이거 처음에 조립제법 한 걸 그대로 쓴 거야 지금. 맞아? 지윤이 맞아? 진영이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x-로 나눴더니 얘가 얘가 나머지가 나왔다. 즉 요 식을 x-로 나눴더니 몫이 2x 더하기 5가 나왔고 나머지가 6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요 식이 맞아요? 요 식을 통째로 요 자리에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인정하시죠? 한 번 더 2x 더하기 5라고 하는 요 식을 x 빼기로 나눴더니 2가 몫이 됐고 나머지가 7 나왔다 볼 수 있죠. 나는 이 식을 x-로 나눴더니 몫이 2가 나왔고 나머지가 7 나왔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식을 통째로 요 자리에 또 넣어줘요.
이렇게 정리되지. 이해가? 2x 더하기 5를 x 빼기 1로 나눴더니 몫이 2가 나왔고 나는 7 나와서 얘 대신에 얘를 넣었다고 이제 통째. 전개를 할 건데 x 빼기 1을 대문자 x로 치환할 거야. x 빼기 1을 대문자 x로 치환. 그러면 처음 나오는 얘는 대문자 x가 되고 두 번째 나온 애도 대문자 x가 되고 얘는 2x 더하기 7이 돼요. 여기까지를 전개할 거야.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 그 다음에 x를 한번 더 곱해주면 2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요 x가 분배 법칙 되는 거야. 더하기 6x 더하기 2까지. 대문자 x 자리에 x-1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원했던 x-1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개수들을 보면은 2, 7, 6, 2가 이렇게 조립제법을 순서대로 쫙 진행을 했을 때 나온 이 값 순서대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요게 이제 증명 과정인 건데 증명 과정까지 너희가 좀 완벽하게 알아두시면 좋긴 할 거야. 왜냐면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학교에서 출제가 되거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는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지훈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 방법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내가 방금 전에 풀어준 거고 밑에 있는 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볼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별건 없어요. 자, 여기 왼쪽에 남아있는 식을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진행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문제인 거네. 마찬가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써놓고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계속 진행해주면 된다고.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까지. 그 다음에 안 될 때까지 계속한다.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까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까지. 그래서 A, B, C, D가 된다. 정리를 하시면 정답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겠네. 이해 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